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끊어졌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데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데이터고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고 근무기간을 알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구할 수가 있죠. 퇴직금 그런 방법은 일단 퇴사일보다 입사일이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 근무 기간을 먼저 이분이 얼마 정도 근무를 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여기까지 해가지고 빨리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놓으시면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뜻은 바로 이겁니다. dated if 이 함수는 뭐냐면은 어떤 내가 그 해당 기간에 포함된 전체 연도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dated if입니다. 그때 여기다 y를 써줘야 되겠죠. y를 쓰시면 연을 얘기하는 것이고 m을 써주면 월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해당 기간에 포함된 전체의 연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m을 쓰면 해당 기간에 포함된 전체의 개월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제가 똑같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m을 쓰면 month 약자죠. m을 쓰면 이게 뭐 어떻게 나왔고 27이 나왔죠. 27일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3월 15일서부터 어떻게 2029년 2월 12월 2일까지가 27개월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요건 y를 쓰니까 2년 된 건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건 내가 몇 월이라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월을 쓴 것보다 월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몇 월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m을 쓰면 안 되고 해당 기간에 포함된 전체 개월수를 다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면 m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ym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m. m만 쓴 게 ym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ym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첫째 날짜, 시작한 날짜가 D죠. 시작한 날짜가 D고 끝난 날짜가 뭡니까? 끝난 날짜가 여기 퇴사일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작한 날짜에서 끝난 날짜까지 날짜의 차이죠. 그러니까 두 날짜의 월이나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는 것은 MD고 이것은 두 개월 차이의 날짜와 일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YM을 쓰시면 무슨 뜻이다? 날짜, 개월과 두 날짜의 사이에 일과 연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YM은 뭐만 나온다? 월만 나오는 거죠. 월만.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뭡니까? 연만 나오고,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시작 날짜와 끝날 날짜,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에서 그 개월의 차이, 두 날짜의 일과 연도를 무시하고 월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엔 똑같이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뜻은 뭡니까? 여기다가 이때는 MD를 한번 해요. MD는 이게 뭐일까요? 13일이죠. 13일. 이 뜻은 뭡니까? MD는 시작한 날짜와 끝난 날짜의 차이에서 두 날짜의 월과 연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1만 나온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D가 1만 나온다는 뜻이고 M은 연과 월을 무시한다는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일까요? Y와 연과 일을 무시하고 월만 나온다는 뜻이고, 얘는 뭘까요? 월과 일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기준이 마지막에 쓰는 것이요. M이냐, 여기서 M이냐, D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2년 3개월 13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알기 표시해서 뭐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엔드기를 쓰시고 여기다가 문자를 연결하는 것이 뭘까요? 엔드기호죠. 내가 몇 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땅땅비 닫고 하면 연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다가 뭘 쓰시면 돼요? 문자 연결 기호를 쓰시고 월이 있으니까 월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월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1만 쓰시면 되겠죠. 되게 쉽죠. 여기다가 그 1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한 번에 2년 13월 13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요 세 개를 결론적으로 합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 합한 것이면 이건 요 앞에 2년 앞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월을 갖다 그대로 제가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해볼게요. 컨트롤 C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연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엔드기를 하나 붙여주셔야 돼. 주시고 이렇게 복사한 거 컨트롤 V. 그렇죠? 그러니까 연, 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2년 3월에 나왔죠. 저도 다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한꺼번에 해도 되고 따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옆에다 갖다 놓을게요. 여기다 하고 월이라는 것은 문자죠. 이게 문자와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하니까 문자 연결하는 이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컨트롤 V.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2년 3월 13일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삭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 사람은 전략 1팀의 박민우라는 사람은 입사일이 2019년 12월 2일에서 퇴사일이 2022년 3월 15일인데 근무기간은 2년 3월 13일에 근무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때 이렇게 나와도 관계없는데 혹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문자니까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내가 퇴직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퇴직금은 그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회사의 퇴직금은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공식은 뭐 회사 사기에 맞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곳은 어떻게 하냐면 C에 사과웠지요. 평균 임금이 85,000원이고 하루를 한 달 30일로 기준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2의 4에서 퇴사일에서 뭐였게요? 퇴사일에서 어떤 걸 뺀 거죠? 입사일을 빼서 365가 나온 것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 여러분께서 회사마다 틀리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나는 언제 이 사람한테 급여를 줄 것인가 라고 이제 궁금할 때가 있죠. 언제 몇 월 며칠 한 달에 줄 것인가 2달에 줄 것인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 함수가 무슨 함수냐 하면 아까는 데이트드 함수를 썼잖아요. 데이트드 함수 썼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를 쓰냐면 이런 함수를 씁니다. 퇴사 지급일이 언제냐? 그럴 때는 이몬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몬스 함수를 제가 여기다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44712가 나왔네. 몇 월 며칠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잘못됐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날짜 형식이 아니고 일반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것을 일반 형식이 아니라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날짜 형식을 바꾸면 돼요. 자, 이걸 컨트롤 1 누르고 어떻게 할까요? 날짜 형식에 가셔서 셀 서식에 가셔서 날짜 형식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이거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2022년 5월 31일 날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퇴직 금액은 5월 30일인데 뭔 뜻이냐면은 원래 근무기간이 3월 15일을 했는데 5월 30일 날 주겠다라는 것은 이건 뭐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본인이 회사에서 나는 언제쯤 주겠다라고 연도를 몇 월 며칠 날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옵션이 2가 돼 있어요. 2가 돼 있다는 것은 2개월 후에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이름도 이렇게 됐네요. 이것을 날짜 형식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서 바꿔도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날짜 형식으로 옵션을 2 대신에 뭘 바꾸냐라고 하면 이것을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뀌면 한 달 후에,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3월 13일까지 했는데 한 달 후에 어떻게 되겠다? 마지막 날짜에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2년 3월 15일에 퇴사를 했는데 4월 한다고 마지막 날을 기준해갖고 4월 30일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어떤 거에 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렇게 놓고 얘도 날짜 형식이 돼 있으니까 일반 형식이니까 날짜 형식에 바로 바꿔주면 되죠. 난 3개월에 주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뭘로? 3으로 바꾸면 되겠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이게 3개월. 그러면 퇴사일이 3월 15일이잖아요. 3월 15일인데 어떻게? 6월 31일. 마지막 달에 3개월의 마지막 달.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6월 30일 주겠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함수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옵션만 잘 이해하셔도 쉽거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 연수를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데이트도 if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y를 쓸 경우에는 연 나오는 것이고 ym을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만 나오는데 m만 쓸 때는 전체 개월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ym을 옵션을 써주면 연이 안 나오고 일이 안 나오고 월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옵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일만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연하고 월이 안 나오고 마지막 D가 데이트 약자잖아요. 그래서 1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함수를 쓰면 앞에 y는 2년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3월은 퇴사일에서 입사일까지 몇 개월이 지났다? 3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일에서 입사일의 마지막 날짜 13일이 지났다. 그렇죠? 여기가 3일, 2일이고 15니까 13일이 정확히 맞죠?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을 근무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평균 임금에다가 곱하기 30을 하고 입사일과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줘서 365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금액을 계산하고 나는 한 달에 줄 것이냐, 두 달에 줄 것이냐, 한 달에 줄 것이냐를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옵션을 이오먼스라는 걸 써서 어떻게 될까요?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2를 쓰면 2개월에 또는 2를 쓰면 1개월에 여기다 3을 쓰면 3개월에 이렇게 주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이건 가상 데이터입니다.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이 보내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